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3일 병신 8번째 기사. 1507년 명정덕 2년 일금부가 유자강은 광량에 유지는 양산에 유방은 산업에 부처 하기를 개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사시는 논한다. 자광은 부윤 유규의 서자다. 재빠르고 힘이 세며 원숭이처럼 높은 데를 잘 올라갔다. 그래서 물에 배가 되어 장기 바둑으로 재물을 다투며 새벽과 밤중에 노상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여자를 만나면 붙잡고 간음하였다. 규가 그 소생이 미천하고 또 방종함이 이러하므로 여러 번 매를 때리고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 처음 갑사에 속하여 건춘문을 파수하였는데 상수하여 자천함으로 세조가 그 외람됨을 장하게 여겨 타교하였으며 또 무자년에 고변으로 한 공으로 훈봉을 받아 일품에 뛰어올랐다. 언제나 호구의 인물임을 자칭하였는데 성품이 음흉하여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며 재산이나 명예, 은총이 자기보다 나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모함하려 하였다. 한 명의 문호가 번성함을 시기하고 또 승중이 한창 가난한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이한 의논으로 위의 주어하는 것을 맞추려고 하여 명예가 바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상소하였는데 왕이 죄주지 않았다. 그 후에 임사원 박효원 등과 함께 현석규를 밀어내려 하다가 모계가 실패하여 동네로 귀양갔다가 곧 방관되었다. 그러나 왕은 그가 정사를 어지럽히는 사람임을 알고 다만 훈장만 회복하였을 뿐 일찍이 정무를 보는 소임을 주지 않았었다. 자광이 은택을 노려 못하는 짓이 없었는데 마침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항상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극돈의 형제가 당시 집권함을 보고 자기 뜻을 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력을 다하여 빌부터 깊이 사귀었다. 한 번은 함양군에 놀러 갔다가 실을 짓고 그 실을 고을 원에게 부탁하 현판에 새겨 벽에 걸게 하였는데 김종직이 그 고을 원으로 가서 자광은 어떤 자인데 감히 현판을 걸었는가 하며 곧 떼어내어 불태우게 하니 자광이 붕괴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나 종직의 총우가 한참 높았으므로 도리어 찾아가 교제하였으며 종직이 죽자 만사를 지어 왕통과 한유에 비하기까지 하였다. 일손의 일찍이 종직에게 수업하였었는데 헌납이 되자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권귀를 피하지 않았다. 또 상수하여 이 극돈이 성준과 서로 친하여 우이의 당을 이룬다고 논하니 극돈이 크게 성내었다. 사국을 개설하게 되자 극돈이 당상이 되어 일손의 사초에 자신의 죄악을 자세히 쓰고 또 세조의 일도 쓴 것을 보고서 이로 인해 자기의 원한을 갚고자 하였다. 하루는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총재간 어세겸에게 말하기를 일손이 선왕을 비방하였으니 신자로서 이런 일을 보고서 위에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사초를 봉해 아래어 위의 처분을 들으면 우리들은 후환이 없을 것으로 여깁니다. 하니 세겸이 깜짝 놀라며 대답하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극돈이 자광에게 의논하니 자광이 팔을 걷어붙이며 이것이 어찌 주저할 일인가 하고 곧 노사신 윤필상 한청에게 가서는 세조에게 은혜 받은 것을 잊을 수 없다는 뜻을 먼저 말하여 그 마음을 움직인 뒤에 이를 말하였다. 아마 사신 필상은 세조의 충신이요 치형은 궁중의 인척관계이니 반드시 자기를 따르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민이 과연 그의 말을 따라 모두 차비문에 나가 도승지 신수군을 보고 한참 동안 귓속말을 한 뒤에 아뢰었다. 당초 수군이 승주가 될 때 대간 시종이 외척의 권세를 잡을 조짐이 있다 하여 힘써 그 불가함을 말하였으므로 수군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일찍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조정이 문신들의 장중물이 되고 마니 우리들은 무엇을 하겠는가 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원한을 품은 자들이 모여들고 왕이 또 포학하여 학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사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명예를 요구하고 위를 업신여기며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이 무리들이다 하며 언제나 울울하여 좋아하지 않으며 항상 괴히 시행하려고 하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자광 등의 아뢰을 듣고서 국가에 충성한다 하여 대우가 특별히 후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빈청 죄수의 국문을 맡기고 내시 김자원은 출납을 맡게 하였으며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자광이 옥사를 자임하고 자원에게 전교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앞으로 나가 지나치게 공건한 태도를 지으며 전교의 사연이 만일 엄각한 것이라면 제 스스로 위의 뜻을 얻으냐 다시 더 보복하고서 살해하려는 것처럼 하였다. 듣고 물러나서는 기쁜 듯 자부하는 기색을 가지며 좌중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오늘이야말로 곧 조정을 개정할 때이다. 이러한 큰 처치가 있어야지 심상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아뢰기를 이 사람의 도당이 매우 성하여 변을 측량할 수 없으니 방언을 모름지기 엄밀히 해야 하겠다 하며 그 미병을 뽑아서 국문을 파수하여 출입을 엄히 단속하고 수인을 국문할 때도 군사들로 하여금 좌우에 서서 압송하여 가며 하옥할 때도 그렇게 하였다. 자광은 그래도 옥사 다스리는 것이 해이해져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밤낮으로 단련할 것을 꾀하였다. 하루는 소매 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놓았는데 그것은 김종직의 문집이었다. 그 중에서 의제를 조상할 글과 수를 읊은 시를 지적하여 여러 추관들에게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이것이 모두 세조를 가리켜 지은 것이고 일손의 악행도 모두 종직이 가르쳐서 된 것이다 하며 제 스스로 주석을 달고 귀절마다 풀이하여 왕으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고 이어 아뢰기를 종직이 우리 세조를 비방하였으니 그 부도의 죄는 대역으로 논해야 마땅하며 그의 글은 유전할 수 없으니 다 함께 불태워버리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이리하여 모든 종직의 시문을 간직한 자는 2일 이내에 각자 자수하여 바치게 하여 빈청 앞들에서 불태우고 여루도 관사에게 걸려있는 현판은 그곳 관원으로 하여금 철회하게 하였다. 성종이 일찍이 종직에게 명하여 환취 정기를 지어 문미에 걸었는데 함께 청하에 철가하니 이는 과연 함양에서 있었던 원한을 보복한 것이다. 자광이 왕의 노한 기회를 타서 많은 선비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하여 필상 등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의 악은 무릇 신화된 자로서는 불공대천의 원수이니 그 당뇨를 끝까지 구문하여 깨끗이 제거한 후에야만 조정이 청명해지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이 다시 일어나 미국에 환란이 닥쳐올 것이다 하니 좌우에서 아무 말이 없었는데 사신이 손을 저으며 중지시키기를 무령이 어찌 이런 말을 하기에 이르는가 홀로 당고의 사실을 듣지 않았는가 금망이 날로 엄준해서 선비들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되자 한나라가 따라서 망하게 되었다. 청론은 마땅히 조정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 청론이 없어지면 국가의 복이 아니다. 무령이 어찌 말을 잘못하는가 하니 자광이 좀 누그러졌다. 그러나 옥사에 연루된 자는 반드시 끝까지 다스려 맞이 않으려 하니 사신이 또 말리기를 당초 우리들이 아린 것은 사사를 위해서였는데 지금 그 지역에 뻗어나가 사사에 관계되지 않은 자의 수금이 날로 많아지니 이는 우리들이 본의가 아니지 않는가 하니 자광이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의를 정하는 날 사신의 인원이 홀로 가지 않으니 자광이 안색이 변하며 힐난하다가 각각 그 뜻을 따라 두 가지로 아뢰었는데 왕이 자광 등의 의논을 따랐다. 이날 낮이 어둡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큰 바람이 동남쪽에서 일어나 나무를 뽑고 기와를 날리고 성중의 백성들이 엎어지며 다리를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광은 의기양양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부터 그의 위엄이 중외에 행해지고 조정에서는 그를 보기를 독사같이 하면서 감히 그 뜻을 거스리지 못하였고 유름인 기가 죽어 발을 포개고 숨을 죽였으며 학사는 쓸쓸하여 두어 달 사이에 글 읽는 소리가 없었다. 의형들은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학문이라는 것은 과거나 볼만하면 그만둘 것이지 만이해서 무엇하랴 하였다. 부영들은 서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학문이라는 것은 과거나 볼만하면 그만둘 것이지 많이해서 무엇하랴 하였다. 자광은 지금이야말로 때를 얻었다 하면서 다시 끄리낌이 없자 이욕을 탐내고 염치 없는 무리들로서 그에게 비로 따라붙은 자가 문에 가득하였다. 식자들은 저기 탄식하기를
무술년의 옥사는 바른 사람들이 사특한 무리를 공격한 것인데 무오년의 옥사는 사특한 무리가 바른 선비들을 함몰시킨 것이니 20년간의 1승 1패로 치란이 뒤따랐다 하였다. 대체로 군자의 형벌씀은 언제나 너그러운데 실수하고 소인의 보복은 반드시 잔멸시키고야 마는 것이다. 무술년의 군자들이 능히 유를 다 썼더라면 어찌 금일의 화가 있었겠는가. 충주시로 이권 중종 2년 4월 24일 정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유자강 백일을 청함은 마치 한두 가지 일을 지목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로 국민들의 공분과 종사의 큰 계획을 위하여 누대 노정에서 조정에서 적악한 죄를 들어 때를 기다려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복합하다가 마침내 윤호를 받아 노간과 그의 두 아들까지 먼 지방에 귀양 보내고 사위 손자의 위공을 삭제하였으니 위로 조정에서부터 아래로 교야에 이르기까지 기뻐서 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간이 죽지 않고서 때를 타서 다시 일어나고 남은 무리가 도성에 있으면서 때를 따라 독을 부린다면 무원형의 화가 또한 염려되니 조정을 복되게 하고 성취에 누가 되는 것이 어찌 적겠습니까? 만일 노간이 밖에서 사주하고 독한 종자가 안에서 응한다면 필부의 용맹이 한 사람이 바른 선비를 해칠 것이니 한 바른 선비에 비해도 그 모두가 전하의 수치 아님이 없습니다. 신등이 반드시 자광의 공을 삭제하고 극형을 가하며 그 자손들까지도 멀리 귀양 보내려 하는 것은 몹시 미우스가 아니라 바로 이를 염려하여서입니다. 신등이 갑자년 이후로 순호하고 연좌되는 잔혹한 형벌을 많이 보면서 죄가 영란에 이르지 않으면 될 수 있는 데까지 너그러운 법을 써서 전일의 맹혹함을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광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은 혹독함이 아니라 너그러이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자광의 죄가 대역에 이르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죄를 다하시며 신등의 의논을 과격하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으시어 자광의 공을 삭제하여 중형에 처하고 자손을 먼 지방에 내치시어 그 곁에서 엿보다가 엄밀히 나오는 독을 끊어버리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상이 대간에게 비답하기를 조정의 중리가 이러하니 다시 고칠 수 없다. 비록 뿌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무슨 중상이 있겠는가. 경들이 오래도록 직사를 폐지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물러가고 다시 와서 말하지 말라. 일이 들어줄 만한 것이면 합사로 와서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니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자광의 죄는 그 큰 것이 6이 있으니 인군을 기망한 것이 한 것, 조정을 협박하고 억누르는 것, 공론을 저지한 것, 바른 선비들을 독해한 것, 남의 집을 공공연히 겁탈한 것, 권세를 조정한 것입니다. 이 6가지 죄를 가지고 중해에 효유하여 나라 그르친 소인임을 알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정문에 묻기를 대간이 아랜 바 자광의 죄상을 중해에 효유하자는 이 일이 어떤가 하였는데 정문이 회개하기를 중해에 효유하여 모든 소인의 정상을 알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재상들에게 의논하여 처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정문이 또 아뢰기를 배주가 대비의 존호를 우려 자순화해라 하였는데 바 신등의 생각으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관과 재상에게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왕이 명하여 부원군 이상 및 예관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충주시로 이권 중종 2년 4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납시었다. 대사원 민상 아니 아뢰기를 유자광이 적수에 가더라도 훈신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배수의 사람들이 필부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작패가 없겠습니까? 하고 헌납 김승조는 아뢰기를 신등이 당초 중형에 처할 것을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차마 회의 결단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공을 삭제하기를 청한 것인데 전하께서 오히려 들어주지 않으시니 못내 실망스럽습니다.
흥량과 나무는 거리가 멀지 않고 그 아들들의 배수 역시 서로 가깝습니다. 근자의 내금이 등이 헌부에 들인 상은 초본을 신등이 보니 자광을 만일 변방고을에 귀양 보내면 반드시 산료, 도의와 함께 불측한 화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또한 무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적에서 삭제하고 강원도 공벽한 고을에 귀양 보내기 바랍니다 하며 영사 성의하는 아래기를 자광이 조정에 배설한 지 이미 오래였고 지금 나이 69세이며 그 평생 소행에 대해 사람이 이를 갈고 있는지도 오래였었습니다. 세조께서 송해하셨으므로 열승이 역시 그러하시니 누구도 감히 그의 과실을 말하는 자가 없으며 한때 재상들 역시 그의 흉험을 무서워하여 모두들 삼가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조 때에는 무릇 남의 과실을 말하는 자는 모두 죄 주었기 때문에 사림이 분노를 품고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게 되자 세상이 환히 밝아지고 언로가 크게 트이자 전에 분개하고 원망하던 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배척하니 세상 일이 크게 변하고 사기가 진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전번에 전하께서 호생의 인덕으로 자광의 죽음을 용서하여 주시니 이는 진실로 매우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을 깎고 멀리 귀양 보냈으니 공론을 따르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자광은 본디 인군에게 아부하여 은총을 노리는 것으로 일삼았습니다. 성종께서 초년에 간언을 줍기에 급급하시자 자광은 경상이 아니면서도 찬양의 소를 올려 호감을 샀습니다. 그때의 경영관, 황계욱, 일거 등은 모두 강직한 사람으로 지목되었으며 성종 역시 잘 아시었는데 자광이 또 그에 대한 포장의 소를 올려 임금의 비위를 맞추었으며 패조 때 와서 또 처세하고 출세할 때 모두 이 방법을 먼저 썼으니 그 계교가 또한 교묘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훈적에 삭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큰 재산을 가지고 또 사기의 술법이 있으니 후에 반드시 벗어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신론을 지어 말하기를 금문을 밀어 젖히고 자달에 들어간다 하였는데 그것은 돈이 능히 금문 자달을 출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은 대궐 안에 뇌물을 써서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명이 통촉하지 못하실 때 재산을 헛어 뇌물을 써서 혹은 내간에 뿌리고 혹은 청리와 결탁하여 연출을 타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한 시대의 선비들은 다 섬멸되고 말 것이니 어찌 미리 생각하지 않을 일입니까? 옛 사람이 금리에 맨다고 하였으니 붙잡기를 굳게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공을 삭제하고 멀리 내치시어 그 혁명으로 하여금 조정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배소는 신이 건부닥상으로서 동료들과 의논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감히 아뢰지 못합니다. 대간 등이 또 아뢰기를 이 공달은 등은 죄가 장우를 범하였으니 서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령 민종원은 광패하여 행실이 없는데도 수령의 직을 얻었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 하고 성의하는 아래기를 종원의 직차는 상당한데 광패한 행실은 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종원의 광패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민상안이 또 아래기를 의과 출신들이 잡기로서 사판에 모진하는 것은 사체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청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과 출신들을 벼슬길에 허통하는 것은 지금에 시작된 일이 아니니 윤호하지 않는다. 마땅히 대신도로 하여금 의계하라 하였다. 중정실록 예관 중종 2년 4월 25일 무수로 두 번째 개사 영의정 류순,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류순정, 청산 부원군 성희안, 밀원 부원군 박간 등이 의계하기를 유자광의 위는 숭품에 이르렀고 그 죄 또한 크니 조서를 내려 중에 유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개 대간이 서계 한 뜻으로서 그 죄를 적어 의건부에 내리거나 도당에 내리면 옳을 듯합니다. 유방과 유진의 죄 또한 크나 그 죄만을 중에 유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자광의 죄로서 함께 유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패주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존호를 올렸습니다.
폐주는 얼쭉 6월에 존숭도감을 설치하여 스스로 존호를 올리기를 헌천, 홍문도, 경문, 위무라고 하였고 자순 왕대비에게도 희후를 올리기를 화해라 하였다. 그로하여 데뷔전에도 아울러 존호를 올렸습니다. 고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6일 기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유자강의 훈적을 삭제하고 또 배수를 고치고 아울러 그 자손들로 멀리 귀양 보낼 것을 결정하였는데 상인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또 상차하기를 신등이 이달 13일에 합사로 예골하여 유자강이 나라를 그르친 간사한 형상을 나열하여 아뢰면서 중전에 처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3일째 그 의논을 306경에게 내려서 모두 파직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고 전하께서도 그 의논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또 죄를 더할 것을 청하였더니 하교하시기를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였으니 다시 죄를 더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신등은 음흉한 도둑을 베지 않는다면 종묘 사직의 안위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러 날 복합하였습니다. 대신들도 공론을 패할 수 없으며 종묘 사직의 큰 개체가 빨리 손써야 한다고 생각하여 육조와 더불어 합사로 예고하여 공론을 쫓기를 청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그 아렘을 윤호하시어 그 조를 의논케 하여 직첩을 거둬 멀리 귀양 보내고 얼서 손동과 그 손자 유승건 또한 위공으로 논죄하여 훈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신등은 대간이 아직도 복주되지 않고 남은 요물들이 아직도 깡그리 귀양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다시 더 할 것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여 하였으니 다시 더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처음 의논은 다만 파직이었고 뒤의 의논이 이와 같은 것은 구차히 공론을 좇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바를 가벼이 바꾼 것도 아니며 전하께서 그 아렘을 옳다 하신 것도 또한 구차히 좇은 것이 아니고 가벼이 바꾼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중하게 하거나 가볍게 하는 것은 용이하게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널리 자문한 것이며 의논이 합치되어 다시 더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신이 사가 없고 전하께서 지극히 공변되어 자기 한 몸이 고집하는 바를 옳다고 하지 않고 반드시 한 사람의 공론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5일 경련에서 부원군 성향과 좌우의 시종이 모두 자광의 공적을 깎아야 옳다 한 것은 공론이 아닙니까? 전하께서 서울로 이에 윤호하지 않는 것은 좌우의 말을 믿을 것이 못된다고 여겼사입니까? 아니면 대간의 논의는 들을 것이 못되었사입니까? 어찌 노간의 극형을 낮추고 또 공적을 깎지 않으며 그 남은 요물들을 귀양 보내지 않고 그 배수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까? 전하께서 이때의 공으로서 나라를 그르친 죄와 비교하신다면 어느 것이 가볍고 무거운 것이 되며 전이 탕랑한 죄로서 오늘날의 10가지 악과 비교하신다면 어느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공을 깎은 유례한 죄를 더하는 것이요 또 전하께서 자광의 10가지 악을 분명히 아시는데도 오히려 공 깎기를 애석히 여기시니 성종도 본받을 것이 못되었습니까? 전하께서 한 노간에게 차마 죄를 주지 못함을 한나라 신민의 공론을 거역하는 것과 비교하신다면 어느 것이 무겁고 가벼운 것이 되며 한 간인을 주력하지 않아 국가에 화를 끼치고 한나라 신민에게 독을 끼치는 것을 한 간인을 주력하여 국가를 편안케 하고 신민을 보존하는 것과 비교하시면 어느 것이 크고 작겠습니까? 전하께서 국가를 위한 염려와 신민을 위한 계책에는 가볍고 작으면서 한 노관을 위해 차마 못하는 마음은 무겁고 크시니 이것이 공론이 불쾌하는 까닭이요 신민이 다 같이 분해하는 까닭입니다. 근데 전하께서 경중과 대수의 본변을 알맞게 하시어 쾌히 공론을 따르소서. 만약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였으니 다시 죄를 더할 수 없다 하신다면 대신들이 전후 상하의 의논과 성의안 등이 경련에서 아랜 바와 사연을 기록하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대신들이 자광의 죄를 의논할 것을 알게 되어 그의 죄가 귀양에 그치지 않고 공격은 반드시 깎을만 하며 남은 요물들을 반드시 귀양 보내고자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확연히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이 없다면 반드시 죄를 쓰고 죄를 준다면 반드시 공적을 깎고 공격을 깎는다면 반드시 자손들을 아울러 멀리 귀양 보내고 또 그들의 배소를 고쳐서 그 안팎의 화를 끊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자광의 공 깎은 것은 전하가 깎은 것이 아니요 국인의 공론이 깎은 것이며 자손을 모두 귀양 보낸 것은 전하가 모두 귀양 보낸 것이 아니고 국인의 공론이 모두 귀양 보낸 것이다 할 것입니다. 뒤 세상이 전하의 용법의 지극한 공변됨을 더욱 믿고 당시의 공론이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신등이 복합하여 논집한지 지금 반달인데 오히려 정사를 폐함으로써 원통함이 며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침식 있는 것도 끓이지 않을 뿐더러 천의를 모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임금의 마음을 돌려서 공론을 쾌의하려는 마음을 가진 때문이지 한 몸을 꾀하려 하는 것도 아니요 사사로운 분함에서도 아닙니다. 바라건대 신등의 차자를 내려서 다시 대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결단케 하소서니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초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유자강의 일을 경론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조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서 유자강 등의 일을 아뢰니 불허하다. 대간이 상차하여 유자광의 공적을 깎고 아울러 그 자손들을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청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자광은 당초에 이미 파직하였으니 죄를 더할 수 없다. 후에 조정 대신들이 두세 번 굳이 청하여서 부득이 수의하여 등급을 나누어 죄를 정하였다. 자광의 훈적을 깎고 그 사위 및 손자 둘을 귀양 보낼 일은 내 어찌 깊이 헤아리지 않았겠는가. 손동과 유승건은 이미 공을 깎고 직첩을 거두게 하였으니 죄를 주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자광과 그 아들은 이미 배소를 정하게 하였는데 또 하필 사위 손자에까지 미치게 할 것인가. 하물며 당초에 금부가 마련하여 아린 것을 이제 다시 고칠 수는 없다. 오늘 아침의 경연에서 유순 역시 전국의 훈적을 깎는 것은 옳으나 이때의 공적은 그가 스스로 한 바이니 취급하여 고칠 수는 없다 하였다. 비록 재상이 경연에서 마땅히 깎아야 한다 하나 어찌 한두 재상의 말로 인하여 가벼이 군의를 고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또 상차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중조실록 1권 중종 2년 4월 2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공문관이 상차하여 유자광을 경론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중조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조광의 납시였다. 지평 이 사균이 아뢰기를 자광의 죄의 악이 이와 같은데 어찌 이때의 공이 있다 하여 징벌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지금은 중전에 차치하자고 아뢰지 않고 다만 멀리 귀양 보내자고 아뢰는 것은 전하로 하여금 괴히 받아들이게 하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고 영사 유순정이 아뢰기를 당초에 수의할 때 신등이 파직을 청하고 그 후 수의할 때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청하였습니다. 지금은 여론이 모두 혼쾌하게 있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등이 공론을 좇으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자광은 사람마다 그의 위엄을 두렵게 하고자 하였고 그 자손들이 만약 조정에 있으면 비록 큰 화는 일으키지 않을지라도 어두운 밤에 원수를 갖고자 하여 모략 중상을 일삼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른 것입니다.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사간 이세응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의당 조종의 성헌을 준수해야 하는 것인데 의과 출신자들을 동반해 사용하는 것은 심히 조종의 성헌이 아닙니다. 지금 유난하시니 실망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어제의 장사를 보건대 강혼을 공조 판서로 삼았습니다. 혼은 패조에서 모든 일을 주상의 뜻에 복령하였기 때문에 전에 홍문관에서 아첨한다고 논계하였으니 개정하소서.
남치호는 나이가 어려 일에 경력이 없으므로 건병을 담당하기에 마땅치 않으니 개정하소서 하고, 이 사교는 아뢰기를 혼이 폐주에 있을 때 전제를 초회에 올리면서 반드시 먼저 폐주의 뜻을 복명하고, 각사의 관원에 있어서도 죄주기를 청하지 않아야 할 일을 또한 죄주기를 청한 것이 많습니다. 만약 혼이 재간이 부족한 자라면 좋게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간이 있으면서 그 소행이 교활하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남치원은 건병을 담당하기에는 마땅치 않고 의과 출신자를 동반에 사용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하고, 유순정은 아뢰기를 남치원은 나이가 어리기는 하나 그 인물이 매우 합당하므로 신등이 의논하여 주의하였습니다. 만약 물론이 합당치 않다고 한다면 또한 마땅히 대간이 아뢰을 따라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훈이 폐조에서 한 짓이 이와 같으나 그 행실로서 그 사람을 폐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 또 재간이 있고 인물이 판서에 합당한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증정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유자강의 일을 아뢰고 또 남치원, 강옥견, 이귀연 및 의과 출신자를 사로에 허통한 등의 일을 아뢰니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강훈이 폐수가 사륙을 한창 베풀 때를 당하여 조간이 조금이라도 과오가 있으면 혼이 곧 죄주기를 청하여 벌 주는 대로 몰아넣어 섰습니다. 옛 말에 말 잘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였습니다. 특징관의 소임은 오늘날 이와 같이 갈아치웠는데 한매 육경의 중임을 어찌 영인에게 제수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폐주때를 당하여 그 명령하는 바를 누가 좋지 않을 수 있겠는가? 채적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4월 2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상차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의심하면 맡기지 말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신등에게 언책을 맡겼고 신등이 나라를 그르친 유장왕의 죄를 가지고 복합하여 논청한 지 여러 날이지만 끝내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맡기고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의 말이 믿을 것이 못된다 하여 공경과 의논하였는데 공경의 말 또한 믿을 것이 못됩니까? 전하께서 망설이며 결단치 못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등이 자광을 주력하고자 하는 날 공경이 다만 바직만 하자고 의논드린 것은 자광의 죄가 가볍다고 한 것이 아니요 여러 조정에서 함께 벼슬한 사람을 갑자기 극형에 처하고자 차마 의논드리지 못했으입니다. 뒤에 다시 멀리 생각해보니 나라를 그르친 간신을 하루라도 나라 안에 둘 수 없으므로 다시 직습을 거두어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한 것입니다. 또 종묘사직의 대계로 보아 공의가 다 분해하는 것으로 보나 엄흉한 적의 공적은 깎지 않아서는 안 되며 엄흉한 적의 자손들을 귀양 보내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현이 먼저 아래고 유순, 유순정, 이 계남이 뒤에 아래였으며 김봉, 김전, 허집, 성세순이 이어 청하였습니다. 희한 계남은 경의 장이며 유수는 삼공의 우두머리이며 순정 또한 우상이며 김봉, 김전, 허집, 성세수는 육경의 버금입니다. 그들의 아렘이 이와 같았다면 여러 대부 백집사의 뜻을 가히 아실 것인데도 전하께서 오히려 이를 수위하여 죄를 정하였다고 굳게 고집하지 하여 돌이키지 않으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무릇 왕자의 덕은 행하는 것이 어떤가에 달려있다 하였으니 만약 베푸는 일이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한다면 비록 10번 바꾸더라도 병통될 것이 없습니다. 전일 파직하자고 의논드리는 것은 유순 성의한 이 계남이요 또 직책을 거두어 멀리 귀양 보내자고 한 것도 역시 유순 성의한 이 계남입니다. 나라의 삼공 원훈이 시끄럽게 고치는 것을 좋아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마땅함을 구하고자 했어입니다. 전하께서 대간의 말을 믿을 것이 못된다 하시고 삼공의 의논을 좇을 것이 못된다 하시고 원훈의 아뢰음을 들을 것이 못된다 하시니 원훈의 아뢰음을 들을 것이 못된다 하시어 한 노관을 애석히 여겨 끝내 깊이 다스리지 않으시어 조정과 고견의 공론을 거부하신다면 그 물론이 어떠하고 그 후한이 어떠하겠으며 사책에 실려서 천년 뒤에 본다면 전하를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연이어 번거롭게 소장을 올리는 까닭입니다. 착한데 훈적을 반드시 깎고 배수를 반드시 고치고 남은 요물들을 반드시 귀양 보낸 뒤에야 그만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대간이 이를 폐하고 복합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아니하시고 조야가 절치부심하여 비방하는 의논이 들끓는 것을 시끄럽다고 않으시면서도 재상의 하루 수일을 시끄럽다고 하십니까? 하였다. 중조실 의광준종 2년 4월 29일 이민 네 번째 기사 혼문관이 또 상소하여 유자광이 주의를 극론하니 상소 끝에 어서 하기를 내가 진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조정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작정하였으니 이제 죄를 더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중조실 의관 중종 2년 5월 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폐조 때의 자순 왕대비께 호를 화해라고 더 올렸는데 요즘 정의를 모아 이미 아래어 그 호보와 옥책을 벌였으니 당연히 이것을 회사에 내려 이러한 뜻으로 각도에 두루 유시하게 하는 것이었단가 하니 정문이 아뢰기를 예주께서 반드시 의계할 예주에서 반드시 의계할 것입니다마는 다만 호보와 옥책은 상위원에 내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중조실 3권 중종 2년 5월 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장들이 나아가 진강을 하였다. 진사 원윤종 등이 강을 마치자 대제학 신용계가 아뢰기를 유자강은 누조의 늙은 간신님으로 없애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조중에서 같은 말로 청하였는데 전하께서도 또한 통촉하시고 이미 삼묘처럼 귀양 보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유자강을 알지 못하신다면 그만이거니와 이미 아셨다면 그저는 귀양 보는 데 그칠 수 없습니다. 대간이 이를 폐지하고 대궐에 나아가 있은 지 이미 여러 날입니다. 자광이 비록 익대한 공이 있지만 성종께서 그 공을 헤아리지 않고 멀리 남쪽으로 귀양 보냈습니다. 지금 자광의 죄가 지난날 귀양 보낼 때보다 더한데 그 이름이 공적에 남아있고 배소도 또한 고향에서 가까우니 바라건대 그를 공적에서 삭제하고 더 멀리 귀양 보내어 돌아오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에서 이미 의논하에 처리한 것이므로 연호할 수 없다 하였다. 우의정 유순정이 경영청에서 물러나와 아뢰기를 신이 경련에서 아뢰고 싶었으나 날이 저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다 말았습니다. 자광의 일은 온 나라의 공의가 일한 데다가 대간이 합사해 여러 날을 복합하고 있으므로 조정의 여러 가지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로 다 할 수 없고 외부 사람이 보고 듣기에도 또한 반드시 해괴할 것이니 빨리 결단하여 여망을 따르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자광의 일은 처음에 이미 의논하여 파직했으니 지금 그 죄를 더하는 것은 사죄에 합당하지 않다. 앞서 삼공이 그의 익대한 공은 잊을 수 없다고 하므로 그 죄를 이렇게 의논하고 만 것인데 지금 공론이 이러함으로 다시 수의하기를 명하는 것이니 정부와 육조 판서 한승부 판윤 등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건 중종 2년 5월 1일 개묘 세 번째 기사 대선 민상한 대사관 윤희손 등이 상소하고 이어 아뢰기를 유자강을 전후의 공신록에서 삭제할 것과 배수를 개정하고 자선다울로 먼지방으로 부처하는 일 등을 오늘 회의 결단하소서. 또 강호는 폐조에 승지로 있으면서 전지의 초구를 쓸 때 그 뜻에 앞서 영합했기 때문에 신들이 아랜 것입니다. 폐조 때 살위기 바야흐로 혹독할석에 각사의 관원으로서 죄를 받을 만한 정상도 없는데 혼이 억지로 죄 주기를 청했으니 이것은 살육하는 마음에 맞추어 그의 총애를 구치려 한 것입니다. 특징과는 맡은 일이 없고 다만 임금을 가까이 하는 직이기 때문에 개정하기를 청하였는데 하물며 육경의 중책이겠습니까? 빨리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건 중종 2년 5월 1일 개묘 네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이세인 등이 상차하기를 신들이 유자광의 일을 가지고 여러 날 논주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으시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전하께서는 자광을 어질다 여기십니까? 간사하다 여기십니까? 또 죄가 있다 여기십니까? 죄가 없다 여기십니까? 만일 어지고 죄가 없다 여기신다면 신들이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마는 만일 간사하고 죄가 있다고 하신다면 버리고 죄주기를 이처럼 완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종께서는 그 간특한 마음이 끊는 반드시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을 통촉하시고 그 흔적을 삭제하여 아주 먼 변방으로 귀양 보내고 특별히 죽이지만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남은 나이로 후에 발로 할 길을 얻어 살인의 화를 자아냈으니 그 죄악이 극대한데 전하께서 죄 주신 것이 성종보다도 도리어 가벼워 죽은 목숨을 용서해서 편안한 땅에 있게 하고 훈록을 끊지 않고 그 자손을 오히려 온전하게 하시니 이것은 호랑이를 길러 날개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주고 어여삐 여겨도 오히려 사람을 치고 무는 버릇을 잊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미 노심을 격동시킨 경우이겠습니까? 그 분을 품고 원한을 쌓게 되면 장차 국가의 근심거리가 되어 하지 못할 짓이 없을 것이니 급히 제어하지 않으면 끝내는 반드시 조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미 죄를 주었으므로 다시 다할 수 없다 하시니 신덕은 모르거니와 전하께서 자광에게 내린 죄가 그 죄에 적당한 것입니까? 죄가 그 죄악에 적당하지 않으면 형정이 문란해지고 형정이 문란하면 화란이 따르는 것이니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내가 가난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나 대검과 시종이 온 나라의 공론을 들어 굳이 간쟁하여 마지 않았으나 전하께서 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기운이 꺾이게 하였으므로 안팎에 실망하고 있으며 전하께서 가난한 것을 거절한다는 소문이 이미 나라 안에 퍼졌거늘 전하께서 스스로 옳다 하여 마음을 돌리지 않으시고도 오히려 가난한 말을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시니 어찌된 일입니까? 전하께서 저기하신 뒤로 가난한 것을 즐겨하신다는 것은 듣지 못하고 이미 가난한 것을 꺼리시는 징조가 있으므로 조정이 해체되어 앞으로는 말하는 것을 꺼릴 것이니 비록 화환이 닥치는 것을 보더라도 누가 전하를 위해 말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조정에서 이미 의논했다 하시니 신들이 더욱 의혹됩니다. 죄를 정하던 날 삼공육경이 갑자기 수위하느라 그만 소홀하게 하였다가 공론이 불쾌한 줄 알고서는 경연에 입시할 적에 모두 대간의 말을 좇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온 조정이 말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전일에 갑자기 한 의논을 근거로 말하는 자의 입을 막으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괴히 따르고 머뭇거리지 않으시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대간에 전교하기를 강훈의 일은 윤호할 수 없고 자광의 일은 재상도 말하기 때문에 다시 수의하도록 한다 하였다. 대간이 자광의 전후 공훈을 삭제할 것과 배서를 개정할 것 및 그의 자손도 아울러 아주 먼 변방으로부터 부처할 것을 열거하며 아뢰기를 바라건대 이 일로 재상에게 의논하시되 신들이 올린 소자도 재상에게 보이도록 하소서. 강호는 아첨하고 망령된 사람인데 어찌 육경의 소임에 합당하겠습니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강호는 정원에 있었으니 선지를 초하는 일과 주의를 청하는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윤호하지 않는다. 하고 대간이 올린 소장을 재상에게 보이며 전교하기를 자광에게 논제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그 자손까지도 먼 지방에 부처한다면 너무 심한 일이다. 다른 죄는 그대로 줄 수 있겠지만 전에 공훈을 삭제하는 것이 더욱 옳지 않다. 경등의 뜻은 어떠한가니 재상들이 의계하기를 대간이 자광의 죄를 논함으로 신등이 처음 파직시켜야 한다고 의계했고 그 뒤 대간, 홍문관, 예문관, 대학생까지 무릇 입이 있는 자는 다 자광은 서울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전하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여 윤하지 않으시었으나 언론이 더욱 격렬함으로 신등이 다시 멀리 귀양 보낼 것을 의계하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수가 고향에서 가깝고 그 자손이 오히려 서울에 남아 있으므로 대건과 시종이 온갖 말로 논계하기를 자광의 정후 공문을 삭제하고 그 자손을 먼 지방에 귀양 보내야 합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다시 생각해보니 지금 만일 공론을 좇지 않으면 자광이 다시 조정에 서서 그 음모를 부려 사료를 일망타진할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등도 대간이 하는 말대로 그 공문을 삭제해 멀리 귀양 보내고 아울러 그 자손도 각각 동서로 보내어 서로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처음에는 익대한 공론은 잊을 수 없다 하였으나 지금 논하는 자의 말을 들어보니 익대한 공도 또한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일 삭제하지 않는다면 자광은 자기에게 큰 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나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길 것이니
남들로 하여금 자광의 곡이 크므로 뒤에 반드시 등용할 것이라 여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탁하는 자가 더욱 많게 된다면 화근이 클 것입니다. 대간이 간청하는 것도 이런 뜻이니 쾌히 따르시어 그 조짐을 막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자광은 누조의 원훈으로 이미 받은 죄가 부족하지 않은데 매양 죄를 더 주기를 청하니 역시 너무 심한 일이지만 이는 실로 공론이기 때문에 억지로 따른다. 그러나 자광의 일을 재상이 처음에는 파직을 의계했다가 다음에는 멀리 귀양 보내기를 의계하고 끝에는 대간의 말과 같이 의계하여 전후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고 날마다 변경되니 이는 내가 부덕한 때문이다. 저 정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대가는 직책이 간쟁하는 것이니 말이 간절하면 좋은 것이나 재상이 시비를 의논하는 데는 일정한 의논이 있어야 옳은데 의논이 정해진 뒤에 다시 다른 말을 하니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하니 재상들이 아뢰기를 자광의 일을 신등은 파직하면 나라를 그렇지 관계를 다시는 부릴 수 없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인데 그 뒤에 여론을 보니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며 그 중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등이 온 나라의 공의로서 감히하려고 최후에는 대간이 용안을 거스리면서 극력 간하였는데 뇌정의 위험으로도 제재할 수 없으므로도 신등이 민심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서 감히하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3번 변한 것이니 지금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신등의 식견이 아직 높지 못하여 공론이 이에 이를 줄을 알지 못하였고 과단하게 의계하지 못하여 지극히 항공함으로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상이 부득이해서 말했을 것이나 다만 2-3번씩 죄를 더 준다면 갑자년 이후의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 의논을 3번까지 하여 그 의론을 3번이나 변경했기 때문에 내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니 되제할 것까지 알겠는가. 되제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일 계묘 5번째 기사. 유자광을 평해로 귀양 보내고 전국 공신의 호를 삭제하고 그 자손도 먼 지방으로 유배시킬 것을 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자광이 무오년의 옥사를 주창하고 또 갑자년의 화를 일으켜 사대부가 다 죽고 종사가 거의 전복될 뻔하였었는데도 목숨을 보전하여 천명대로 살게 되었으니 비록 적수에서 죽은 듯 어찌 좋긴 나라를 그르친 자의 경계가 되겠는가. 유자광 찌르기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1일 계묘 6번째 기사. 문종의 후공 문씨가 상언하여 생전에 정미수 보기를 청하였다. 미수는 현덕 왕후의 외손이다. 이에 앞서 김공제의 옥사에 관련돼 외방으로 유배되었다. 재상 등이 아뢰기를 미수의 죄는 조정에서 이미 의논하여 처치했는데 만일 상언으로 인하여 석방하게 된다면 같은 때에 죄를 입은 김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대신이 다 모였으니 하문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 상언을 빈청으로 내려보냈다. 대신들이 의계하기를 문씨의 나이가 이미 80인데 미수를 보고자 하니 그 정리는 지극히 간절합니다. 그러나 김감과 죄가 같으므로 그만 석방할 수 없으니 가까운 곳으로 양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대신이 또 아뢰기를 미수를 처음 정죄할 때에 박원종이 참여하여 의논했으니 바라건대 그 뜻으로 원정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개하기를 조정 대신이 다 모였으니 좌의정에게 꼭 물을 것은 없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박원종이 사랑하던 기생 대황화를 이 장길이 차지하여 거느리니 이로 인해 서로 감정이 있었는데 공제의 옥사에 장길이 관련되므로 원종이 그를 기엽고 죽을 곳에 올가 넣으려 하자 유자광이 그 뜻에 영합하여 드디어 옥사를 크게 만들었다. 장길은 고문을 받을 때 원종을 보고 크게 외치기를 공이 대의를 주창하여 4만 백성을 다 살리면서 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쩐 일인가. 내가 평소에 여색에 대한 욕심을 누르지 못한 것은 실로 죄가 있다 하겠으나 내가 진실로 이 옥사에는 죄가 없다니 원종이 이를 부끄러워하여 굴하였으며 성의한도 힘을 다하여 구제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가 많았으나 원종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장길은 제주로 기양만 갔었다. 그러나 김공주와 박경은 같은 단련을 받고 낙형을 당하기까지 하다가 마침내 극형을 받았으며
미수 등도 멀리 귀양가게 되었다. 아이고 이거 참.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지평 유의신이 강홍과 강옥견 등의 일을 논개하고 또 아래기를 남치호는 나이가 젊고 경력이 없어 건병을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속히 개정하소서. 의과 출신에게 벼슬길을 허통하는 단서를 열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조종의 예법이 아닌데 이겠습니까? 옛말에 옛 법대로 따른다 하였으니 마땅히 조종에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하고 어지럽게 고칠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정은 조방언이 또 이 일을 논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금병은 검군의 별칭이다. 궁중을 지키고 임금이 거둥할 때 호위, 경비를 담당하던 군대 이름이다. 내금이, 겸사복, 우림이 이 셋을 합하여 검군청을 두었는데 후에 용호영으로 개칭하기도 했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3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대사관 윤희손, 지비 윤은보가 강원 등의 일을 논개하였다. 영사 성희안이 아래기를 의과 출신에 대한 일로 수의할 때 신은 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계했었습니다. 무릇 산학이나 율학을 하는 관원으로서 본 과업에 능숙하여 동반에 나간 자는 옛부터 있으나 어슬로 말하면 부자가 서로 계승하여 대대로 그 업을 전해서 정통해야 하기 때문에 의과 출신으로 벼슬께는 나왔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또 신이 폐조 때에 참의의 직에 있었기에 간혹 형살하는 의논에 참여하였었는데 마음으로는 그 잘못됨을 알고도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따른 적이 여러 번이었으니 그때 일이 대개 이런 류였습니다. 신이 강원과 같이 태학제에 있었으므로 깊이 그 사람됨을 아는데 간사할 리가 만무합니다. 권균이 강원과 더불어 같은 때의 승지였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고 호는 항상 폐주로부터 아랫사람을 단속받지 못한다는 견책을 받을 때마다 자기 몸에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부득이 각사를 검찰하여 받들어 거행하도록 독촉하므로 각사의 하관들이 원망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기쁨과 도량이 가지 않은 때문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강원의 이런 사세가 그와 같았으니 지난 일을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창산의 말이 온당하다. 의원 출신의 일은 앞서 이미 의정할 때 했는데 이제 또 완강히 말하니 다시 수의하겠다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형조판서 강훈이 정원에 나와서 아뢰기를 대간이 신의 죄를 심하게 말하면서 아첨한다고 지목하니 신의 수치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현관이 여러 날 자리를 비우고 일보지 않는 것도 부당한 일이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강훈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참판 송영의 아내 신씨의 정문을 다시 세우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신씨는 저리가 당시에 탁월하다여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했는데 폐주가 미워하여 헐어버렸으므로 상이 즉위하여 다시 세우도록 명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조아이정 박원종이 아뢰기를 김감과 정미수는 같은 데 죄를 받았으나 감의 죄가 미수에게 비하면 조금 가볍습니다. 그때 감은 병이 들어 누워 있었으므로 비록 들었지만 미처 알리지 못했으니 오히려 용서할 만합니다. 바라건대 미수의 예의에 따라 감을 서울에서 사흘간 거리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송침의 이름 부원군 이상이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세 번째로 강원, 남치원, 강옥겸, 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권 중종 2년 5월 4일 병호 두 번째
다섯 번째 기사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의원의 직업은 실로 천한 기술이 아니므로 그 벼슬길을 허통하는 것이 산악이나 유락에 비할 수는 없으며 또 그 중에서도 다른 재주를 겸한 자는 의과 출신이라도 허통하여 주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또 비록 허통하여 주더라도 의원으로서 뽑혀 쓰이는 자는 100사람 중에 하나 정도에 불과할 것인데 무슨 외람될 것이 있겠습니까? 신의 일사로는 항상 그렇게 여겨 이에 앞서 의계할 때에도 매형이 같이 아뢰었습니다마는 지금 대간이 그 일을 논집하여 마지 않으니 어찌 반드시 의원들까지 뽑아야만 여러 배슬 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대간의 말에 따르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고 박승질, 박원종, 유순정, 신준, 박건 등의 의논도 대개 다 이와 같았다. 중조실을 3건 중종 2년 5월 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광을 하였다. 대선, 민상한 정은 박거린 등이 강원, 강옥견 등의 일을 옮겨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대사령 이전에 있었던 옥견의 죄를 추론하는 것이 온당한지 여부를 의정부와 육조판서 이상에게 수의하도록 하였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5월 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일국의 왕비를 지금까지 정하지 못하였는데 고명을 전할 사신이 또한 장차 나올 것이니 신등의 의견으로는 일찍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는 지극히 큰일이므로 합사하여 와서 아뢰입니다 하고 재상이 빈청에 와서 아뢰기를 왕비를 정하는 일은 신등이 앞서 이미 아뢰었고 그 뒤에도 항상 아뢰려고 하였으나 번독할까 싶어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간이 아린 것은 진실로 대체를 안 일이니 일찍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대사량전의 일은 추론할 수 없는 것이요 사라는 것은 자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미 사를 내렸다면 추론할 수 없습니다. 율문에 감히 대사량을 내리기 전에 이를 가지고 고하여 말하는 자는 그 죄목으로 처벌한다 하였으니 지금 법조문을 따로 세울 수 없으며 사령을 고집해야 할 따름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왕비는 국가의 큰일이므로 일찍 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한번 정하면 경솔하게 변경하지 못하니 급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용서받은 자를 추론하는 일은 과연 의의 의논과 같을진데 사령을 이미 내렸으면 추론해서 죄를 줄 수 없다. 이로서 본다면 강옥견 등의 일은 파직시킨 자도 또한 과하니 죄를 더 줄 것이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3건 중종 2년 5월 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형조판사 강훈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청하기를 신은 본래 용렬하고 비루한 사람으로 앞서 정원에 있을 적에 위축되고 겁이나 올바르게 가난 바가 없었습니다. 대관과 시종들이 신을 아첨하고 비맞춰 은총을 굳혔다고 논박하는데도 성상의 은혜가 하늘과 같아 죄책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군을 봉하여 녹을 먹게 하신 이는 분수에 이미 지나치거니와 지금 또 생각밖에 벼슬을 얻어 외람되게 육경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대간이 여러 날 갈기를 청해도 아직까지 윤호를 받지 못하여 공론이 오래 답답해하고 비방하는 인원이 더욱 비등하니 신이 비록 영화를 탐하고 은총을 받으려고 부끄러운 낯으로 지게 나아가려 한들 조정에 욕이 되는 데에는 어쩌하겠습니까? 바라건대 빨리 신의 직을 가라 공론을 쾌하게 하시면 이만 다행함이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을 빈청의 재상에게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좌의정 박원종, 우찬성, 송일, 예조판서 김은기 등이 의계하기를 강훈이 패조에서 한 일은 대개 부득이하여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간이 여러 날을 두고 아뢰었으니 만일 이 직을 그대로 맡긴다면 대간이 아뢰기를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우의정, 유순정, 청상, 두원군, 성희안, 호조판서 이계남, 공조판서 윤탁로 등은 의계하기를 지금 만일 이 직을 맡기지 않는다면 혼의 앞길은 이로부터 끝나게 될 것이니 개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의정 뉴스는 아뢰기를 그때 신이 수상으로서 역시 올바른 길로 나간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의논에 참여함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창상 부원군 등의 의논이 매우 합당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5월 5일 정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재차 강옥견 등의 일을 옮겨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3건 중종 2년 5월 6일 우신 첫 번째 기사 문신을 전쟁에 모이도록 하여 배율 10운을 짓게 했는데 강경서가 수석을 차지하니 한 작업을 더하여 당상으로 올리도록 하고 그 다음인 이행에게는 말을 하사했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6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작년 앙뱅수가 아래기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예의가 있는 나라라고 불리어지니 마땅히 절이를 숭상하여 예의와 염치를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지난날 사유가 시행되지 아니하여 수령된 자들이 탐호하고 불법한 짓을 행했는가 하면 그때 서총대의 감력인 자가 군인을 침해하여 그 재물을 빼앗았으니 선비의 풍습에 있어 그 추잡함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강, 옥견, 이귀연, 이공달 등은 혹은 군인 500명 혹은 100여 명을 거느리고 사적인 일을 경영했으니 이들은 다시 사료에 낄 수 없습니다. 빨리 결단하소서 하고 정은 조방은도 논계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7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강, 옥견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7일 기유 세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조계를 들었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권 중종 2년 5월 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강, 옥견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강학소는 성종조의 사평으로서 장오죄를 범하여 노관되었는데 폐조에 이르러 한 장의 전지로서 그 노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성종조에서는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깊이 고려한 뒤에 의논했는데 더구나 뇌물 받은 중죄를 고려하지 않고 삭제했어야 두겠습니까? 도로 노관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강, 옥견 등의 일은 대사령 이전의 일임으로 추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윤호하지 않으며 강, 학손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